24조 원 수출. 중국 공군 겁에 질린 이유. KF-21 전투기 190대 우선 도입 체결. 의회의 강대국 한국산 구매 원한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2021년 말까지 탐색 개발을 마쳤고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이 체계 통합을 하고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하기로 했죠. 애초에 타우러스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려던 차였는데 타우러스가 한국군의 개발 소식을 그냥 넘길 리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동개발 의향을 밝혔고 결국 지난 2023년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X에서 LIG 넥스원과 타우러스 350K-2 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전투기 FA-50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소형화하는 것이 핵심이죠. 길이 4.5m, 무게 907kg으로 더 짧고 가볍지만 속도와 사거리는 동일하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FA-50뿐 아니라 KF-21에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IDS, 스웨덴 공군의 JAS-39 그리펜, 스페인 공군의 F-A-18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우리 공군의 F-15K,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죠. 타우러스의 능력처럼 타우러스 350K-2의 공동개발과 함께 우리 전투기의 해외 수출도 꼭 필요한 시장을 정밀 타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 DSA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2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주요 지휘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등과 지난해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FA-50 후속 군수 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말레이 WBG4 간의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공 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또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 불로 수립하고 최근의 방산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 기술 역량 확보, MRO, 운용 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 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 수출 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 분야 금융 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 제도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미 중에 낀 샌드위치, 공급망 다변화로 대비해야 트럼프 2.0 시대 경제통상 좌담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자국 내수 시장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 상황인데 이전보다 더욱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중국 수출 감소 여파로 국내 고용이 약 13만 명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해 품목별로 세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협정 등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등 달러 강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파이낸셜 뉴스는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P 북미유럽 팀장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가나다 순 등 경제통상 전문가 4인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지상자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관세 도입, 대중국 관세율 인상 등은 우리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 중국산에는 60%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강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상황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원자재와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인도, 미국 등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더해 미중 갈등 심화가 장기화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며 미중 싸움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 반도체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현지 라인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60% 관세가 붙을 수 있다. 그만큼 수출이 줄게 된다고 짚었다. 외환 리스크 관리도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강 팀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는 등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하고 통화스와프 협정 등을 통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강 팀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내 생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를 가진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강 교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기 시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부품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도 칩스 액트 수정 여부.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에 따라 수출이 받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휴대폰 등 전자제품도 관세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조 실장 업종 품목별로 관세 보호 혜택을 받는 미국 국내산 상품과의 경쟁은 부담이 늘 것이다. 미국에 투자해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 기업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강 팀장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중국산 대체 수요로 인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해당 품목의 대표적인 예로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을 꼽을 수 있다. 조 실장 중국산에 대한 급격한 관세 조치는 기회와 우려가 공존한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품목도 있겠으나 중국의 맞대응 조치와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 제3국이 유사한 보호무역 조치 증가는 우리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 실장 관세 부과로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겠지만 물가 불안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는 제약 요인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과 속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달러 강세가 심화하면 한국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과 더불어 한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 팀장 트럼프 이 기행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관세 정책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 경우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지출이 감소,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나아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 실장 미중 관계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이미 트럼프 1기 미중 간 무역 합의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주 실장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고 미국의 제조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 기업 중 미국의 제조 라인을 안 지은 곳은 없다. 추가적인 재편이 있을 여지는 많지 않다고 본다. 강 교수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전자부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에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강 교수 미국이 한국의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전자제품 분야의 무역 흑자에 불만을 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현지 생산 비중 확대 여부는 향후 IRA 등 변화 추이를 감안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무역 흑자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조 실장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했으나 미국 내 고용 및 세수 증대, 지역사회 기여, 미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국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실장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 세계 국가 중 8위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중국에 이어 2위인 멕시코, 3위인 베트남 등은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베트남이 대상이 되면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경우가 상당해서다. 결국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다각화 외에 방법이 없다. 강 교수 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 관리, 통화정책 조정, 수출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주 실장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다. 달러 강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준이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기준금리를 0.25%피 내리는 등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강 팀장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는 등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외환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조 실장 미국 투자기업은 현지에서 우호적 여론과 지지를 얻도록 아웃리치 전략도 챙길 필요가 있다. 미국만 바라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미국 의회는 2년 뒤 중간선거를 치른다. 이 변수가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기업별로 처한 사업 환경에 맞춰 따져봐야 한다. 강 교수 공급망 다변화, 첨단 산업 강화, FTA 활용 등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강 팀장 공급망 다변화,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무역교범 준수는 물론 유사 입장국,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즈,
과다자 및 소다자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